저는 25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45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 정성을 다했고 그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날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엔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아들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손자 돌보겠다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된다며 거절하더군요. 명절에 음식 준비하겠다고 하면 시어머니 음식은 짜다며 본인이 다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적극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과 관련된 일부터였어요.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울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비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데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니요. 그날 바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라도 손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엔 남편 사업이 어렵다며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더군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정말 사업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통장을 털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 학원비, 그 다음엔 집 보증금.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매번 울면서 무릎 꿇고 정말 절실하다며 빌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 미영이도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5년 동안 총 2,800만 원을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우연히 미영이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손자 옷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카페에서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몰래 들어보니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더군요. 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호구야. 울기만 하면 바로 돈 줘. 2년 전에 받은 돈으로 내가 성형했거든. 시어머니는 애 학원비인 줄 알고 있어. 시골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예쁘게 말하면 다 믿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작년에 받은 돈으로는 제주도 펜션 계약금 넣었거든. 우리끼리만 가려고.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 바보같이 진짜 믿더라고. 친구들이 웃으면서 맞장구 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미영아, 너 진짜 똑똑하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미영이가 명품 가방을 자주 바꿔 들고 다니는 것도, 아이 옷이 계속 브랜드 제품인 것도, 가족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다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거짓말한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데 아들 대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엄마,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 아까우면 처음부터 안 주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5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싶어서 그 후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긴 거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할머니, 그건 사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가족이 다 깨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려나 싶었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가 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또 같은 수법이었어요.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절실하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30분 후 아들이 왔을 때 저는 녹화한 영상과 함께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미영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보낸 제주도 여행 사진들, 성형외과에서 찍은 셀카들, 제 돈으로 산 명품들을 자랑하는 SNS 게시글들.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영이는 그제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명부터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영이를 미행시켰거든요. 70세 할머니가 사립탐정이라니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선물 거래까지. 2년 동안 1,500만 원을 벌어들였더군요. 더 가관인 건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성형 수술비까지 대줬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아들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미영아, 이게 뭐냐고. 미영이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사업 파트너고, 호텔은 미팅 장소였고, 손잡은 건 착각이세요.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립탐정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시어머니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도 마련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거든. 그 녹음을 들려주자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은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이랬니? 정말? 그때야 미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2년 전부터 외도를 했고 제 돈을 빼돌려서 자기 통장에 모아뒀다고. 아이마저도 친정 부모가 주로 키우고 본인은 바람난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4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걸 희생한 제가 며느리에겐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던 거예요.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 하더군요.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미영이만 믿었던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친정 어머니까지 데리고. 어머님, 우리 미영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시댁에서 사고 나면 체면도 안 서고. 친정 어머니가 저보다 나이도 적으면서 저를 가르치려 하더군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미영이와 친정 어머니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기와 불륜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어요. 먼저 2,800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걸었어요. 사기죄로 고소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영이와 이혼하든지 아니면 저와는 연을 끊든지. 아들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외도 증거도 명확하고 사기 행각도 드러났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미영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고,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를 둔 거예요. 미영이가 바람난 남자 부인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외도 사진,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까지. 그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로 다음날 미영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미영이는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바람난 남자도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재산을 다 뺏겼고요. 그제야 미영이가 항복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고 제 돈도 일부 갚겠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영이 친정 어머니가 제 돈으로 성형수술 받은 것까지 알아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고소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제게 와서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법정에서 다 밝혀질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미영이는 사기죄로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제 돈 2,8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요. 나머지 600만 원은 이미 다 써버려서 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만 듣고 살겠어요. 손자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진짜 할머니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더군요. 미영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바람난 남자도 혼자 남아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계속 당하기만 했다면 2,8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70세의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법정에 서는 일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해보니 할만하더군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호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셨나요?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있었어요. 미영이가 이혼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미영 전 시어머니세요? 전화를 받아보니 미영이 고향 동네 이장님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고향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를 타겟으로 아이가 아프다, 생활이 어렵다 하면서 그 할머니한테서 벌써 800만 원을 뺏어갔다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이장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하셨다네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바로 그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법정 판결문, 사기 수법들, 녹음 파일까지.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미영이는 고향에서도 사기죄로 또 고발당했어요.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영이 친정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댁이 우리 미영이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딸이 감옥까지 가게 생겼잖아요. 정말 뻔뻔하더군요. 자기 딸이 사기친 건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책임을 묻다니.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죠. 그러면 댁딸이 2,800만 원 사기친 건 제 잘못인가요? 외도한 것도 제 잘못이고 다른 할머니까지 속인 것도 제 잘못인가요? 친정 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댁도 제 돈으로 성형수술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공범 아닌가요?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우리 딸이 그런 거야. 돈도 안 주면서 며느리를 뭘로 봐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800만 원이나 줬는데 안 줬다고 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핸드폰으로 녹음한 걸 바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며칠 후 친정 어머니에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미영이는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친정 어머니도 벌금형을 받았어요. 지금은 정말 평온합니다. 아들은 저를 더 챙겨주고 있고 손자와도 더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부당한 건 참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동네 부녀회에서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는 할머니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다들 깜짝 놀라면서도 박수를 쳐주시더군요. 정말 시원하다.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설레더군요. 지금은 혼자서도 법무사 사무실도 가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배웠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속지 않으려고요.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영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계속 당하기만 했다면 지금도 누군가의 호구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평생 모은 돈도 다 털리고 자존심도 잃어버린 채로.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 여행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45년 동안 남편과 아들,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정보도 찾고 무엇보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용기를 내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아요.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70세에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법정에 선 것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호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70세의 인생 이막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